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술가의 상속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좀 화가분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좀 화가분이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제 판매해서 수입을 얻게 되는데, 그 그림 판매를 보통 이제 갤러리가 담당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이제 그림을 완전히 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갤러리에 판매하는 형태는 아니고, 갤러리 화상이라고 하는데, 자, 이 그림을 그리면 이제 예를 들어 유명 화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유명한 화가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 따라서, 그 화가가 그린 그림에 따라서 또 시세 차이가 있긴 한데, 갤러리에서 매입하는 가격은 한 100호, 그리고 편엽서 100장 기준 정도 되는 사이즈 그림을 한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이제 주고 매입한다 그러면, 갤러리 입장에서는 가장 최고로 쳐주는 그런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 그리는 와중에 이제 이 그림을 완성되면 이제 저희 갤러리가 예를 들어 이 그림을 한 7,500만 원에 사겠습니다 이렇게 약정을 하고, 이제 바로 그 그림이 완성되면 7,50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제 갤러리는 그 그림을 파는 거죠. 인기 작가의 경우에는 그림이 완성되기 전에도 팔릴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약정을 해놓고 그림이 팔리면 이제 화가한테 비로소 그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되겠죠. 갤러리는 그거를 7,500만 원에 화가한테 산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 그대로 팔지는 않겠죠. 그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거는 그 뒷단의 문제고, 그런 식으로 이제 미술품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화가가 사망을 하는 경우에, 화가가 그 정도 이제 유명세를 얻고 그 정도 돈으로 그림을 팔려면 이미 상당히 좀 나이가 있고, 이제 자신이 작품 활동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찾는 사람이 많아졌을 때 이제 비로소 이제 그만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화가 입장에서는 좀 불리할 수 있는 그런 거래 조건이라고도 볼 수 있죠. 팔았을 때 바로 대금을 지급받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이 소비자한테 팔렸을 때, 수집가한테 팔렸을 때 비로소 이제 대금을 지급받는 구조이고, 또 그것도 이제 전속적으로 화랑, 화상, 갤러리와 거래를 맺고, 다른 갤러리를 통해서 이제 복수의 갤러리를 통해서는 팔 수 없는 구조니까, 반대로 이제 갤러리 입장에서는 수집가에 대한 이제 맨데이트를 받았다는 그런 이유로 자기 자본 투자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 갤러리 사업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예술품 거래, 특히 미술품 거래의 일반적인 형태인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게 완성해놓고 이제 팔리지 않는 그림이 있을 것이고, 이미 팔린 상태에서는 그게 현금화가 돼서 소유권이 넘어갔을 테니까, 화가 입장에서는 이제 상속 국면에서 문제될 게 없겠지만은, 이제 이미 아직 팔리지 않는 그림이나 아직 완성하지 않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문제가 되겠죠.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림이, 이게 또 그것도 그런 경우도 이제 팔리는 경우는 좀 예외적인 경우를 하고, 이미 완성을 했습니다. 이미 완성을 했지만은 미처 팔리지 못한 경우, 이제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될 텐데,
그런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 소비자한테 판매되는 그런 가격을 시가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미술품의 시세라는 것은 이제 화랑이 갤러리에서 이제 화가한테 매입하기로 하는 금액이 이제 시가로 보고, 이제 미술품이라다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고, 그것이 사망 당시 시가가 이제 그 평가의 기준이 될 테니까요. 그 시가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될 것인데, 이제 화랑이 갤러리가 화가로부터 이제 매입하는 그 가격이 이제 이미 약정된 가격이죠. 그 화가랑 갤러리 사이에 약정된 가격이니까, 또 그 화가의 꾸준한 작품 활동 중에 현재의 가치를 반영하는 그런 가격이라고도 일견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가격을 이제 시세로 보아서 이제 과세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문제라고 해야 되나? 이제 유명 화가 같은 경우에는 사후에 작품 가치가 이제 더 상승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상속인이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에 이제 100호당 7,500만 원의 가격으로 갤러리와 위탁 매매의 형태가 되겠죠.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이제 아버지 화가의 자식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후적으로 작품 가치가 이제 높아질 것이 좀 분명해 보이니까 저희가 받는 수입을 좀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을 이제 9천만 원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약정을 맺을 수가 있죠. 뭐 그 자식이 이제 사업적 수완이 있다면 돌아가셨을 때 이제 그 작품에 대한 위탁 판매 계약을 해지를 하고 직접 판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반드시 그런 수완이 있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겠죠. 그래서 이제 화랑한테 계속 이제 위탁 판매 계약을 유지하면서 그 금액을 이제 올리는 식으로 이제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상속 개시 당시에, 사망 당시에 장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시가 평가를 하는 게 원칙인데, 상속세법에는 이제 전후 6개월 기준이 있죠. 전후 6개월에 이제 거래 가격이 있으면 그걸 시가로 본다. 그리고 이제 사망으로 인해서 작품 가치가 올랐을 때, 그리고 새로 위탁 판매 계약을 맺었을 때 그 가격을 이제 시가로 볼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이제 사후에 사망함으로 인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제 그 미술품의 시가를 감안하는 게 이게 맞다고 보이죠. 그런데 이제 급하게 그거를 가격을 올릴 게 아니라 6개월 이후에 그거를 가격을 올리는 약정을 맺었으면 이제 법이 정하는 시가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게 되거든요. 전후 6개월로 한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화가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화랑과의 갤러리와의 위탁 판매 가격에서 판매 가격을 조정했더라면, 이제 그 조정되기 전의 가격으로 이제 상속세를 부과하게 될 텐데, 그거를 좀 더 이제 급하게 6개월 내에 그 위탁 판매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이제 상속세를 더 부과를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죠.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한 6개월 기간 내에 그거를 화랑과의 협의에 의해서 6개월 지나고 좀 판매를 하고, 그 6개월 지나서 좀 판매 가격을 조정합시다. 지금 또 화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거를 좀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오히려 더 이제 상속세를 적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또 그게 이제 하나의 문제라고 하면, 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이제 뭐 유명 화가 같은 경우에는 작품 활동을 해외에서 하는 경우가 많겠죠. 이제 지금 가상의 사례에서도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프랑스에서 작품 활동을 했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프랑스에서 작품 활동을 했고 이제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었지만은 그래도 수집가들은 국내에 있는 수집가들한테 인기가 많은 경우 그런 경우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뭐 작품 활동을 해외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제 한국 국적이고 그런 경우에 이제 또 상속인이 한국에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상속세를 부과하려 할 텐데, 그 배우자와 재산이 이제 프랑스에 있을 경우에 이제 상속세 부과하는 국면에서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예를 들어 이제 그 전에 이제 프랑스인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건물이 혼인하고 한참 뒤에, 예를 들어 이제 혼인을 뭐 1980년도에 했고 뭐 2000년도에 그 부부간의 사정에 의해서 부부 재산 계약을 맺고 그거를 공유 재산으로 하면서 그거를 부부 일방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 타방 명의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그런 계약을 맺을 수 있죠. 뭐 우리나라도 남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이제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가 이제 많으니까요. 근데 그거를 개별 재산 단위로 하면 우리나라 법적으로도 수용이 가능한데, 포괄적으로 그런 재산 관계를 그렇게 정리하는 것은 이제 부부 재산 계약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허용이 안 됩니다. 근데 외국 법적으로는 이제 그런 게 허용이 되나 보더라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혼인 중인 경우에도 그렇게 계약을 맺고 이제 기존에 예를 들어 프랑스인 배우자의 단독 소유였던 이제 건물 명의를 공동 명의로 바꾸는 그 등기 원인을 이렇게 포괄적 부부 재산 계약으로 해서 바꾸는 그런 계약이 유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2000년도에 그렇게 아버지하고 어머니 공동 소유로 된 그런 부동산들이 이제 프랑스에 있었다, 이런 상황을 가정할 때 지금 현재 이제 돌아가셨을 때 우리나라 관점에서 보면 뭐 일단 1차적으로 이제 아버지 소유로 이제 프랑스에 있는 그런 건물이 있었고, 프랑스에 있던 건물이 있었고, 건물의 이제 공유 지분인 거죠. 아버지 소유 재산은. 그게 이제 프랑스 등기부에 그게 남아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세청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상속했을 때 그 등기부상 소유 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그래서 이제 과세하려고 할 텐데, 여기서 이제 주장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혼인 전에 부부 재산 계약만 인정되고 혼인 중에 부부 재산 계약은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프랑스 법에 따르면 이제 아버지 소유 지분 인정되지만은 또 프랑스 재산이고,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관점에서 보면 이게 뭐 국제 결혼이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그런 계약을 맺어가지고 취득한 거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또 더군다나 그게 부부 일방이 먼저 사망한 뒤에는 남은 배우자 명의로 귀속시키기로 했던 그런 계약이라면 그게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이제 사인증여가 되겠죠. 상속으로 사망함으로 인해서 다른 일방에게 이제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거는 이제 증여의 형태가 될 테니까, 사인증여의 경우에도 이제 그 상속 재산인 걸로 마찬가지로 봐서 이제 상속세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버지 명의로 그렇게 취득한 게 우리나라 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무효로 봐야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뭐 등기가 분명히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하는 관점이 있을 수 있고, 아니다, 이제 그 등기 원인이 이제 혼인 중인 부부 재산 계약이므로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계약이므로, 이게 프랑스의 등기 명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단독 소유다. 더군다나 이제 사망함으로 인해서 또 그 전에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었고, 사망함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어머니한테 귀속된 형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제 국제사법에 따르면 이제 중고법을 결정하는 법을 국제사법이라고 하죠. 국제사법에 따르면 2000년경을 기준으로 하면 그때 당시 국제사법은 부부 재산 계약에 관해서는 중고법을 남편에게 적용되는 법을 이제 중고법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법이 이긴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이게 혼인 전의 부부재산 계약이 아니라 혼인 후에, 혼인 중에 이제 혼중 부부재산 계약이니까 부부재산 계약이 무효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 전에 소유자였던 이제 프랑스인 어머니의 소유이고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결론이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국세청이 이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서 그게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던 것 같거든요. 이제 물론 하급심이지만, 근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게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것은 이제 사법상의 거래 형식에 불구하고, 그것이 사법상의 거래 형식이 이제 조세 회피의 목적으로 그것을 거래를 형식을 이제 외관을 만들어냈을 때, 가장행위 정도에 이를 때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요건이니까요. 이거는 이제 조세를 피할 목적으로 그렇게 외관을 만들어냈냐, 그렇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프랑스에서 이제 그렇게 포괄적 부부재산 계약, 혼인 중인 부부재산 계약도 이제 허용해주는 그런 분명히 입법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 또 우리나라가 이제 그것을 허용되지 않는 이유도 물론 있죠. 또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개별 재산에 대해서 공동 명의로 하는 그런 게 이제 적법하다고 허용되는 그런 면까지 있는 것이고, 아무튼 그 어머니 명의로 이제 되어 있던 그 재산을 이제 아버지하고 그 이제 공동 소유를 하는 게 그게 조세 회피를 위해서 그런 계약을, 그런 거래 형식을 만들어냈을까? 그게 아니라고 입증할 만한 게 충분히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걸 잘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좀 실질과세 원칙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서배사법, 국제사법의 관점에서 그때 지금은 그게 국제사법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부부간의 이제 합의해서 중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규정이 바뀌었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제 중거법은 어디까지나 이제 아버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면 비록 이제 프랑스의 등기부상 이제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이제 어머니 단독 소유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을 여지가 충분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화된 그런 문제일 것 같은데, 좀 화가가 이제 예술품, 자기의 작품을 파는 이제 거래 현실과 거기에 따르는 이제 상속 시에 이제 미판매 작품, 이제 위탁된 상태에 있는 그런 작품의 상속세에 발생할 수 있는 가치 평가 문제,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화가의 경우에 이제 해외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문제들까지 다뤄봤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